자, 또 돌아온 2023년 7월 존브레드가 어떻게 살았나 7월 결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일날에 36,100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7월 4일날에 책 한 권 구매하고 친구 생일 선물을 샀어요. 이때 샀던 책이 기억나는데 영영차 게임 개발이었습니다. 이 노을 선생님께서 책 한 권 추천해 주셨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21,500원을 썼는데 이것도 친구 생일 선물이었어요. 이상하게 7월달에 친구들이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1,500원을 썼고 7월 10일 날에 125만 6,68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월급 185만원과 연금 15만 4,300원, 건보료 13만 9,020원이 빠져나오고 집주인비로 30만원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이 좀 생겨가지고 7월 11일 날에 7만 1,500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빵집 분들 초복 선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 날에 2만 1,500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친구 생일이었어요. 7월 12일 날에 친구 생일 선물을 사주고 7월 15일 날에 만원을 썼는데 만원은 머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엄마가 머리 안 자르면 집에 안 들여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나가서 자르고 왔죠. 그래서 머리 자른다고 이발 비용 만원을 썼고 7월 17일 날에 3,500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엄마 생일이었어요. 대단하죠. 7월 달에 뭐가 있나봐. 7월 17일 날에 우리 엄마 생일이어가지고 치킨 배달비로 3,500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에 26만 5,311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블로그 광고 비용으로 19만 6,700원과 트위치 68,611원이 들어왔어요. 아, 트위치 후원하고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희원이 구독마크도 붙어있는데, 아, 희원아, 진짜 고맙다.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소중한 시청자분들, 뜨끔! 근데 제가 사실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트위치로는 후원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트위치가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트위치 구독이고 후원이고 다 막아버리고 싶은데 강제로 그 트위치가 열어버리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어. 광고도 강제로 놓고 계좌 이체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트위치 수수료가 엄청 세가지고 사실상 트위치 후원 다 막아버리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어요. 삥 뜯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 자리에 적어온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추후에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튼 트위치 68,611원 정말 소중한 후원 구독 감사합니다. 19일 날에 82,4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블로그 광고비로 10만원이 들어오고 KT 통신비로 17,600원이 나갔어요. 이게 원래 7,000원 얼마짜리 알뜰 요금제인데 1년 넘게 쓰다 보니까 알뜰 풀려서 17,600원이 됐어요. 이거 다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서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20일 날에 22,400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니 그 코로나 한참 유행하고 막 나라에서 뭐 해줄 때는 안 걸리다가 다 끝나가는 끝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병원비로 12,400원과 이때도 책 한 권 샀습니다. 오랜만에 책 좀 읽고 싶더라고요. 책 한 권 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에 32,480원을 썼는데 빵집 중복 선물로 6,900원을 쓰고 휴대폰 비용으로 25,580원을 썼어요. 7월 25일 날에 65,512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블로그 애드센스 74,202원이랑 유튜브 비용 프리미엄 비용으로 86,090원이 나갔어요. 8,69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9일 날에 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책 한 권 샀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총 수익은 228만 9,513원이었고 총 지출은 84만 8,590원으로 총 144만 923원이 남았어요. 여튼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좀 몸을 혹사시키면서 수익을 최대한 늘리면서 왔는데 좀 수익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계좌는 어떻게 됐냐? 2023년 6월 계좌는 1억 2,194,208원에서 2023년 7월 계좌는 1억 2,993만 6,993원이 됐어요. 총 800만 32,785원이 플러스 됐는데 현금 채굴로
144만 923원과 투자 수익으로 659만 1862원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투자 수익이 반등을 해주면서 계좌 자산이 그 13개월 만에 올타임 하이가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그 언제 자산이 올타임 하이였냐면은 2022년 6월달이 올타임 하이였거든요. 맞을 거예요, 아마. 맞죠? 1년 전 13개월 전에 1억 2,600만으로 그 자산 올타임 하이였는데 그 뒤로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번에 반등하면서 13개월 만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아,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13개월 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그 종목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른 거 다 박살날 때는 삼성전자가 방어해주다가 근데 다른 게 좀 반등하니까 또 삼성전자가 떨어졌어요. 이게 좀 그 뭐라고 하지? 분산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오르지도 않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조금 떨어졌지만 다른 것들이 꽤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전히 박살난 상태고 그래서 제가 미리 썸네일을 준비해왔는데 제가 윤기 실리콘하고 통일을 산지 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을 뭘 만들었냐면은 물타기 장인 2년째 계좌에 물 타는 남자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윤기 실리콘 자재하고 통일하는데 2년째 물을 타고 있거든요. 타발적 물타기 장인입니다. 현재 이 두 종목에 2년 동안 물을 타고 있고요. 비아디도 약간의 반등에 성공해서 그 수익률이 628%로 좀 상승했습니다. 중국 본토는 반등을 많이 못했는데 홍콩장에서 좀 반등을 많이 했어요. 알리바바도 오랜만에 양존으로 돌아섰고 바이두 그룹도 마이너스 0.18까지 올라와서 잘하면은 다음 달에는 바이두도 양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홍콩장들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중국장이 좋았냐, 중국 경제가 좋았냐,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수준도 아니에요. 역대로 경제가 가장 안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중국 주식을 다 팔았다. 중국은 이제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막대한 부채 때문에 중국은 쓰러진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유튜브 틀기만 하면은 뭐 온통 중국 망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중국 비관론의 끝자락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 경제가 진짜 안 좋거든요.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어가고 GDP는 예상치를 1% 이상 밑도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투자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정보 편향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강제로 균형이 맞춰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중국의 좋은 정보는 막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았는데 근데 중국은 왜 반등했냐?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중국이 부양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좀 반등했어요.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구체적인 발표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만 오른 거여가지고 사실 이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긴 합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게 주식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은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데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또 오르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개별 주식에선 중국 주식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준비한 게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디스코드 DM으로 자주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스코드 DM 메시지로 무슨 메시지 자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혹시 예상 가는 게 있습니까? 사귀자. 당연히 여자들 사귀자는 DM 너무 많이 오죠. 요즘도 거절한다고 좀 힘든데 특정 인물 뭐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나 우울하다 이런 메시지를 자주 받아요. 제 생각인데 트위치 학고 스트리머는 우울증 의사나 심리 상담사 다음으로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빵님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이 와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우울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리쳐도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안 봐줬으면은 저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남 듣기 좋은 소리, 내가 하기 쉬운 소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대로 괜찮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존빵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소리를 하세요? 하고 다시는 못 만난 시청자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말은 그런 듣기 좋고 하기 쉬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거나 실수를 한다면은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내주면 좋겠어요. 설령 내가 풀이 죽는다고 해도, 기가 죽는다고 해도 저한테는 따끔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우울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 생각만 적으면은 너무 생각이 붕 뜰 것 같아서 책을 한 2권 정도 참고했습니다. 그 요한 하리의 물어봐줘서 고마워랑 세이노의 가르침한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은 육체적 손상만큼이나 위험한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아파서 하루 쉬어요 이러는데 여자친구랑 깨져서 마음이 아파서 이러면은 당장 나와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 이별 당신만 해요? 이런 말이 나와. 아무도 우리의 슬픔이나 불안이나 우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물어봐주지도 않아요. 잔인할 만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다리가 부러진 거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붙지만 마음이 무너진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 걸리지도 모를 만큼 더 아프고 괴롭지만 그 아프다고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아요. 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사실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울증을 한 번도 안 알아본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더 그게 궁금한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겪는 이별 그리고 친구 관계 문제로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지만 제 주위 친구들, 사람들이 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좋았거든. 하지만 그런 관계가 틀어지면서 저는 가진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거나, 절대로 나를 떠나거나 잃지 않았을 것 같았던 것들을 잃고 나니까 내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죽지는 못하겠었어요. 왜냐면은 죽을까 생각을 했을 때 가족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제가 비참해져도 저를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은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걸 아니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을 아까 할까 하다가 그냥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저의 방송을 봐줘서가 후원을 해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리건 비참해지건 어떻게 되어도 저는 계속 당신을 좋아할 겁니다. 그냥 좋아한다는 것은 저에게 이것이 제가 너무 힘들 때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제가 최후의 보루라고 느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비슷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을 넘게 죽지만 않고 그냥 살았어요. 눈을 뜨면은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게임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교도 가방에 바람만 씌우러 다녔죠.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나? 그때 친구한테 그 라인이 왔었어요.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라 라고 왔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때 마음이 녹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시간이 날 치유한 건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던진 이 말이 날 그 구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 뭔가 마음이 녹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1년 정도 만에 다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좀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무도 나의 1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긴 1년이었는데 바깥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나봐요. 어쨌거나 지금은 다시 그 친구들이랑 또 잘 지냅니다. 세상을 사는 건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만약 힘들지 않다면은 저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겨우 30년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인생에서 기회와 위기는 둘 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놓친 기회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간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저는 많이 배우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위기가 먼저 찾아와서 불행하고 우울하고 힘들다면은 저는 사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꺾이지 않고 버틴다면은 많은 것을 배워서 나중에 올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겠죠. 실컷 괴로워하고 끔찍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단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힘들다면은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처럼 그때 저의 친구들처럼 그런 존재가 비슷하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도 좀 하면은 돈 빌리는 것도 얼마나 급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하는데 저번에도 말한 적은 있는데 저는 아무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어요. 원래 안 빌려주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 썰을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돈을 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21살 때인가? 22살 때인가? 서울역에서 모르는 아저씨한테도 돈 빌려줬어요. 그때 뭐 고향 내려가야 되는데 뭐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고 돈이 없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고향 돌아가면은 돈 붙여줄게 이래서 5만원인가? 그때 KTX 비용 빌려줬는데 뭐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빌려간 시청자도 있어요. 어머니 수술비라고 말하고 뭐 돈 빌려간 친구도 있고 심지어 게임 가차 하고 싶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간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 솔직히 10만원, 20만원 정도밖에 빌리지 않았는데 돈 못 받은 건 그렇다 쳐도 사람도 그냥 떠나버렸어요. 저 우울해요, 돈 내놔. 그냥 차라리 저한테 돈을 빌려가지 말고 돈이 필요하면 그냥 돈 내놔라고 하세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빌려주고 싶어도 돈 자체가 없어 불가능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상상을 초월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 진짜로 말하면은 휴대폰에 밴드 붙이고 살고 있어요. 휴대폰에 부서진 거. 이 봐봐 휴대폰 부서진 거 밴드 붙이고 살고 있고 야 나 화장품 사야 되는데 화장품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집에 있는 이 공짜로 받은 사은품 화장품 쓰고 있어요. 남은 돈 다 주식에 들어감? 아 진짜 이번에도 주식에 다 갖다 박아 넣었어요. 나 지금 여기다가 다 갖다 받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20%에 지금 다 갖다 받고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 여기 매매일지 보면은 통이 100주 매수, 통이 100주 매수, 윤기 실리콘 100주 매수, 통이 100주 매수, 윤기 실리콘 300주 매수. 야 나 진짜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타발적으로 물타기 한다고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만행이 벌었을 때 익절하지 물기 신이누 미국이 중국 막 조지고 있는데 오르겠음? 아니 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세게 펼 줄은 몰랐어. 아니 그리고 난 중국이 좀 그래도 G2까지 올라와가지고 맞아도 좀 버티겠지 했는데 이 미국한테 몇 대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이건 나 맞고 나서 느낀 건데 아직까진 체급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구나. 그 지원 G2라고 해가지고 2인자급이 아니구나. 그냥 독보적인 1위가 있고 이제 그 뒤로는 그냥 이제 뭐 미국과 그 아이들 이제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 사턴이 돈 좀 범. 지금 미국은 최대 호황입니다. 야, 그래서 저번 달에 언급해서 이번 달에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뽀모가 최대치죠. 왜냐면은, 나는 미국을 다 팔고 중국을 샀는데, 미국은 지금 막, 강세장이니, 뭐, 애플 최고치 갱신이니, 막 이러는데, 아니, 뭐, 중국은 지금 뭐, 중리산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뽀모 최대치지.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사랑을 쫓고 돈을 쫓고 인생의 재미를 쫓아요. 정말 인생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뭐 우울하고 해도 왜 계속 사냐. 재밌는 일이 더 많거든. 진짜예요. 재밌는 일이 한 몇 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냥 죽지만 않으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떻게든 뭐 해결되더라고. 해결되고 즐거운 시간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중국 주식 사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투자 추천 방송 아니고요. 그리고 후원 유도하는 방송도 아닙니다. 제가 뭐 후원 해주시는 거 막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미성년자 후원은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